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김찬입니다. 제가 대전하고 굉장히 인연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한 달 전에도 왔었는데 여러 가지 자주 오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하고 가깝기도 하고요. 근데 오늘 좀 날씨가 많이 굽네요. 어머님들 오늘 좋은 말씀 드리려고 오셨는데 제가 한번 통계조사부터 하겠습니다. 고3 어머니 한번 손 들어보세요. 고2 어머님들, 고1, 중딩, 초딩. 초딩 어머님들 오셨어요. 초딩 어머님들 많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기본 얼개만 좀 잘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내려갔죠? 프로젝트가 좀 쏘면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2014년 수능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대전에도 여러 번 온 적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오늘은 이제 좀 일단 A, B 선택형 수능의 문제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말씀드리고요. 언제나 이제 정시 얘기를 하다 보면 시간이 부족해서 수시 얘기를 좀 자세히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정시 얘기 좀 빼고 수시 얘기를 좀 중심으로, 정시는 이제 선택형 수능으로 얘기가 다 되니까 수시 얘기 좀 집중을 해서 얘기를 좀 해주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좀 시간이 조금 남으면 질의응답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안 계시니까. 자,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이건 제 소개고요. 자, 먼저 A병부터 보겠습니다. A병 잘 아시다시피 A병은 국어 AB, 수학 AB, 영어 AB. 아시다시피 수학은 변화가 없는 거죠. 이미 수리가 가나형으로 하고 있었던 게 이름만 AB로 바뀐 거니까 수학은 변화가 없는데 국어하고 영어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제일 문제가 되는 과목이 영어인 건 잘 아시죠? 영어가 왜 문제가 됩니까? 국어는 이과는 A, 문과는 B, 수학은 문과는 A, 이과는 B. 문과 상위권과 이과 상위권 애들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너는 독도해라, 난 쓰시마 할게. 서로 나누는 거잖아요, 영토를. 독도나 쓰시마 해서 안 만나요. 문제는 영어가 어떻게 되죠? 영어는 이과 잘하는 애, 문과 잘하는 애가 전부 B형을 하고 B형에서 다 만난다는 데 문제가 있죠. 예. 어머님들 B형과 A형, 영어가 제일 문제가 되는데요. 여기 좀 통계하기 전에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전국에 4년제 대학교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올해 좀 기억하세요. 잘 기억할 수 있어요. 199개예요. 199개. 더럽게 많죠. 네. 이름도 못 들어본 대학도 많습니다. 혹시 말이죠. 이건 제가 우스갯소리인데요. 우리 애가 공부를 그렇게 썩 잘하진 않아. 중위권 이하야. 대학은 보내야겠어. 이럴 때 중요한 선택 기준이 있어요. 없어질 대학에 보내면 안 돼요. 대학이 이제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험 보는 애들이 태어났을 때가 60몇만 명이 태어났는데요. 초등학교 3학년 때 48만 명 태어났어요. 학생이 쫙 줍니다, 이제. 대학은 이미 학생 보는 애보다 정원이 많아요. 그러니까 대학이 망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10년 뒤라고 보세요. 내가 무슨 독도대를 나왔어요. 어느 대학 나오셨어요? 근데 취직을 했는데 지금은 없어졌는데요. 독도대 나왔습니다. 이러면 자기도 좀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아까 어떤 대표님이 자존감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중위권 이하 학생은 안 없어질 학교로 했는데 안 없어질 학교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안 없어질 학교는 어딘가면 종교계 대학은 안 없어집니다. 우리나라에서 종교가 안 없어지거든요. 내가 좀 많이 지금 마음이 병들었어. 또 종교가 제일 경쟁력 있는 상품이거든요. 말을 좀 이렇게 하기 좀 그렇긴 한데, 그래서 예를 들면 대진대학교, 대순진리회, 삼육대학교, 제7안식일교회, 성문대학교, 통일교, 나사렛 신학교 이런 거 안 없어져요. 알겠죠? 동일한 점수대에서 딱 놀 때 종교계와 비종교권이 있죠. 그럼 종교계를 선택하세요. 종교계는 이렇게 재단이 튼튼해요. 웬만하면 안 망합니다. 역당무역 잠깐 말씀드렸고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삶의 지혜예요. 어디서 얘기 안 해주거든요. 좀 말하는 사람이 약간 좀 가치가 떨어져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식이거든요. 잘 기억하세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선문대 교수인 내 친구가 굉장히 좋아해. 아유, 좋아. 어디서 선문대가 가끔 나오겠어. 자주 안 나오잖아요. 어쨌건 이 199개 대학 중에서 영어 B가 필수인 대학이 65개예요. 영어 B 필수 대학이 65개 밖에 안 돼요. 65개인데 한 학교가 보통 3,000명 정도입니다. 수시 정시 합쳐서 65개를 곱해보면 18만 8천 명 정도 돼요. 18만 명 정도가 영어 B 필수인 대학을 갈 수 있는 인원이라는 얘기예요. 시험을 몇 명 정도 보면 60만 명 정도 봐요. 60만 명 재수생까지 합쳐서. 그럼 60만 명이면 영어 4등급까지가 몇 만 등까지입니까?
하지. 4등급이 몇 프로까지예요? 상위 40%까지죠? 네, 4등급이 40%까지예요. 그럼 영어 4등급이 40%니까 0.4 곱하기 60 하면 몇만 등까지? 24만 등이에요. 영어 4등급까지가 24만 등. 이해가세요? 그럼 영어 4등급이야 내가. 24만 명인데 24만 등인데 영어 B 필수인 학교는 프로젝트 훔쳐가시면 네. 영어 4등급 영어 필수인 대학은 65개 되게 18만 등까지죠. 그러니까 영어 4등급까지가 대충 상위 65개 대를 가는 하한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애가 영어가 5등급이야 6등급이야 이런 경우도 있겠죠? 누군가 5, 6등급인 경우에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65개 대학을 못 간다는 거예요. 정시로. 예를 들면 국어가 1, 수학이 2, 영어만 6. 이런 경우에는 영어 6이더라도 65개 대학을 갈 수 있겠죠. 근데 예를 들면 영어도 5, 국어도 5, 수학도 5. 그럼 65개 대학을 무조건 못 간다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자, 그래서 영어가 5등급 이하인데 국어, 수학도 썩 잘하지 않아. 그럼 올해 수능에서는 영어를 A를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왜냐하면 영어 A를 아까 65개 대학을 제외한 130개 대학 있죠. 130개 대학은 영어 A를 해도 되고 영어 B를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A 해도 되고 B를 해도 된다. 그러면 A보다 B가 어렵잖아요. 그럼 B가 어려운 애들을 본 애들은 좀 페이버를 줘야겠죠. 그래서 A를 해도 되고 B를 해도 되는 130개 대학은 B를 본 애들한테 가산점을 줘요. 네, 그 가산점이 제일 많이 주는 게 25%를 줍니다. 25% 주는 대학이 좀 들어보기 어려운 대학들이야. 저도 잘 모르는 대학들이 한 개 있어. 보통 한 15에서 20%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영어 A본 애가 있고 B본 애가 있어요. 그랬을 때 A, B본 애가 같이 한 대학에 한 과에 지원을 하는 거야. 그랬을 때 B를 본 애는 너 저 어려운 거 봤다 수고했다 그래서 25%를 얹어준다는 거야. 그러면 그 가산점이 충분한가요? 아니면 좀 부족한가요? 충분한 것 같아요? 부족한 것 같아요? 엄청나게 부족해요. 왜 부족한가를 말씀드려볼게요. 다음 페이지 볼게요. 이 왼쪽이 작년 체제예요. 작년에는 영어가 A, B라는 게 없었죠. 모든 사람이 다 같은 과목을 봤습니다. 그럼 1부터 9까지 쭉 있었겠죠. 그럼 우리 애가 영어를 잘해, 우리 애 공부 잘해. 그럼 당연히 영어 B를 보고 있겠죠. 1, 2, 3, 4는 다 영어 B를 볼 겁니다. 작년 기준에서 1, 2, 3, 4입니다. 즉 24만 등까지. 이해 가시죠? 이미 7, 8, 9등급은 영어 A를 보고 있어요. 이번 6월 모평에 18%가 맞습니다. 7등급까지가 21%니까 23%니까 대충 7등급 3분의 2, 8, 9등급은 영어 A를 봤어요. 이해 가세요? 그러면 1, 2, 3, 4이 1부터 9까지 퍼져 있고 작년에 7, 8, 9가 A의 1부터 9까지 퍼져 있죠. 그럼 내가 5, 6등급이에요. 만약에 작년 기준에서 볼 때 5, 6인데 내가 희망을 품었지. 난 65계단을 무조건 갈 거야. 그래서 B를 봤어. 물론 점수는 역전되기도 하죠. 근데 그냥 추세대로 간다고 보면 이 5, 6등급이 B로 붙으면 어디로 붙겠어요? 7, 8, 9로 붙죠? 너무 쉬운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예. 나보다 잘하는 애들이 위에 있잖아요. 1, 2, 3, 4애가 1, 2, 3, 4, 5, 6을 먹을 거 아니야. 이미 작년 2등급 먹던 애가 올해 B형으로 3등급 먹었어요. 작년 3등급 먹던 애가 이미 B형으로 4, 5등급 먹고 있다고요. 조금씩 떨어지고 있죠. 왜? 밑이 빠져나갔으니까. 등급이라는 게 어차피 상대평가 아닙니까? 그럼 5, 6에 가면 내가 7, 8, 9 먹는다 이거야? 근데 내가 나는 66위 정도 학교 갈 거야. 결심을 해서 A를 봤어. A를 보면 5, 6은 어디가 있어요? A형 1, 2, 3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덜 심하게 봐서 B의 7등급과 A의 3등급을 비교해 보는 거죠. 표준 점수로 볼 때 표준 점수 55점 차이 나요. 55점. 영어 B 7등급은 표준 점수 85점 정도고요. 영어 A 3등급은요 120 몇 점 정도예요. 50점 이상 차이가 나요. 25%는 건 가산점도 아니에요. 무슨 그런 바보 같은 소리가 있어. 제가
연구원들하고 계산해 봤더니 영어 A, B를 다 봐도 되는 학교는 B의 가산점 70% 정도를 줘야 됩니다. 그래야 B를 보는 뭐 의의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우리 애가 1, 2, 3이야 뭐 고민할 거 없어. 7, 8, 9야 고민할 게 없는데 저 5, 6이 굉장히 고민되는 애들이야. 저 잘 선택을 해야 돼요. 삐까닥해갖고 B로 갔다가 65개들을 못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한 100위권대로 떨어집니다. 이해가세요? A에 잘 본 애들한테 밀린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선택을 지금 하실 거는 아닌데 9월에 원서 쓸 때 수능은 원서가요 8월 말에 써요. 그리고 9월 모의평가라는 걸 봐요. 어머님들 9월 모의평가라고 고3 어머님들은 아시죠? 고1, 2 어머님들 모를까 봐 잠깐 말씀드리면 애들 모의고사 보시죠. 고1, 2 모의고사 보는 건 교육청 모의고사라 그래요. 그래서 정식 명칭은 학력평가라고 합니다. 학평 그래요. 교육청 모의고사는 뭔가 하면 3월은 서울시, 4월은 경기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각 교육청이 매달 돌아가면서 출제를 하고요. 서울시 교육청이 출제했다고 서울에만 시험을 보는 게 아니고 전국에서 시험을 봐요. 그래서 전국연합 모의고사라고도 합니다. 다시 이름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학평, 교육청 모의고사, 전국연합 모의고사 다 같은 말이에요. 말도 많아갖고 더럽게 헷갈려. 같은 건데요. 이거는 나이와 나이가 같은 애들끼리만 보는 거야. 고1이면 고1, 고2면 고2, 고3이면 고3. 이해가시죠? 근데 수능은 나하고 나이가 같은 사람만 보는 게 아니잖아. 초, 슈퍼, 울트라, 극강, N수생이 있잖아요. N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공부 못하는 애들은 재수 안 해요. 6, 7, 8, 9는 재수 안 해요. 웬만하면. 재수는 저 위에 애들이 하는 거야. 그래서 센 거예요. 네. 그래서 다 위로 가고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과학고 애들 공부 잘하잖아요. 과학고 애들이 막 대학 가요. 2년 조기 졸업에도 가고 막 3년제 가고요. 올해 과학고 다시 시험 친 애들이 1300명이다. 1300명. 네, 서울대 공대 갔는데 의대 가려고 재수해. 이런 애들이 참 민폐죠, 민폐. 연대 공대 갔는데 서울대 공대 가려고 재수하고. 이 민폐들이 막 오거든요. 이런 게 막 위로 막 와요. 근데 걔네들하고 같이 승부를 봐야 내 위치가 나오잖아. 그게 고3 때 보는 모의고사가 2번 있는데 6월 모의평가와 9월 모의평가가 있어요.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가 수능 출제 기간인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직접 출제하고 재수생, N수생이 같이 봐요. 전부가 다 보는 거 아니고 신청자만 보지만 그래서 6월 모평, 9월 모평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수능 원서를 8월 달에 쓴 다음에 9월 모평을 봅니다. 9월 모평을 봤는데 수능 영어 B를 봤는데 국어 수학이 특별히 특출나지도 않는데 영어 B가 5등급 이하야. 그러면 9월 모평 뒤에 수능 정정기간이 있어요. 수능 원서 정정기간. 이때 무조건 A로 바꾸세요. 네. 그래서 올해는 65개들을 포기해야 돼. 쭉 가는 거야. 또 포기 안 해도 되는 학교도 있어요. 예를 들면 경인교대, 광주교대, 되게 좋은 학교죠. 교대, 초등학교 선생 되는 거. 경인교대, 광주교대는 영어 A를 봐도 돼요. 영어 B 가산점이 10%밖에 안 돼.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도 나중에 보시면 확인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선택하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영어 A 3월, 4월, 5월 나왔죠. 이게 5월이 아니고 6월입니다. 6월에 영어 A 선택자가 17.7%밖에 안 돼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상위 40%까지가 영어 B, 하위 60%는 영어 A를 봐야 맞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맞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17.7%밖에 안 봤어요. 왜 이렇게 영어 A를 본 애들이 적으냐? 1번은 뭔가 하면 A를 보고 싶어도 못 봐요. 왜? 학교 선생님이 못 보게 해. 아마 겪으셨어요, 부사 어머니들. 왜? 교실이 없어. 영어 A와 B로 나누면 영어 A 듣기평가, B 듣기평가 다르고 신문지 다르니까 분리수용해야 되잖아요. 자,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 영어 A 보려고 손들면 야, 너 B 봐 이 새끼야. 그렇게 해서 B 본 애가 한둘이 아니야. A를 못 보게 해요. 자, 그러니까 교육부가 얼마나 탁상행정인지 아시겠죠? 학교가 A병을 실시하고 준비시킬 준비가 안 돼 있고 시설이 안 돼 있는데 그냥 마구잡이로 내리꽂아. 탁상행정으로. 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다 65개 돼 갈 것 같거든 마음이.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65개 돼 이역 보니까 뭐 가고 싶은 대학이 아니야. 에이, 여기를 왜 가? 자기의 현실에 대한 망각. 세 번째는
B가 가산점이 있다더라. 근데 그 가산점이 얼마나 해야 충분한지를 몰라서 무지하기 때문에 A를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전문가로서 이미 평가해 볼 때 이미 A형은 못 본 애들을 본다면 이미 25%를 돌파했고요. 내 예상컨대 수능 가면 60%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사람은 환상이 있으니까 40%까지는 될 것 같아요. 그럼 영어 A가 40%까지 된다면 여기 지금 어머님들 중에서 애가 공부 잘하는 영어가 1, 2, 3, 4등급 되는 애들이 이제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온 거죠. 그렇다고 A로 바꾸라는 게 아니라 내 등급이 많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정시로 볼 때는 상관없어요. 정시로 본다면 내가 1, 2, 3, 4, 5, 6, 7, 9 있다는 거예요. 1, 2, 3, 4로 분포되는 거니까 뭐 점수차가 발생하는 거니까 문제는 안 돼요. 문제는 수시죠.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올해 많은 대학에 떨어뜨렸습니다만 영어 A가 40%까지 늘면 등급이 더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영어가 예를 들면 1 밑에 있던 애들이 2 이하로 떨어지고요. 뭐 2 하던 애가 4, 5로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 막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공부 내가 볼 때 요새 그런 얘기가 하는데 제가 영어 선생이에요. 온라인이나 강남대성공에서 영어를 가르치면서 입시 같이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1등급 전략 이렇게 없다. 영어는 영어 B는 그냥 만점이 1등급이라고 봐야 된다. 진짜 한 개 틀리면 2등급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2012년 수능에서 영어가 굉장히 쉬웠었어요. 그때 만점자가 2.67%였어요. 2.67%. 그럼 40%가 날아가면 4%가 넘는다는 얘기잖아요. 이해가시죠? 0.6을 곱하면 0.6에서 0.6일 때 2.67%니까 그죠? 4% 넘어가요. 그러면 만약에 그때 난이도대로 영어가 나면 영어 B 하나 틀리면 2등급입니다. 그래서 영어는 만점 전략으로 가져야 된다. 영어 B 하는 학생은 이 점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뭐 대충 뭐 1등급 나왔는데 안 돼요. 2, 3대입니다. 그 점이 올해 수능에서 제일 중대한 문제다. 자, 그 다음 이제 국어 잠깐 얘기해 볼게요. 국어가 좀 황당하죠. 고3 어머님들 잘 아시는데요. 이번에 6월 모의평가 봤는데요. 국어 A와 국어 B 중에서 국어 A가 원래 쉽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한 거 아니야. 국어 A가 쉽게 나오진 않았어요. A하고 B가 난이도가 비슷했어요. 표점도 비슷하고 1등급 원점수 컷도 비슷하고 2등급 다 비슷해요. 되게 황당하죠. 왜 그런가 하면 교육과정 평가원도 굉장히 머리 아픈 거야. 왜 머리 아프냐? 국어 A가 쉽게 되기로 원래 정책상 결정이 돼 있거든. 근데 국어 A를 누가 본다고? 이과 애들은 국어 A를 볼 수밖에 없죠. 누가? 이과 A 상위권이 그것도. 왜? 영어 B, 수학 B는 이미 고정돼 있으니까 B를 3개를 못하기 때문에 이과의 모든 과는 다 국어가 A거든. 어머님도 질문해 볼게요. 이과 상위권과 문과 상위권 중에서 누가 국어를 잘해요? 이과 상위권이 잘해요. 이과는 그냥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야. 그냥 뭐 이과라고 국어 못한다는 게 도대체 어딨어. 그럼 바보 같은 소리가 어딨어. 강남구에 개포고라고 있어요. 1학년 때 1등부터 100등 중에서 90명이 이과예요. 어머님들이 조금 가치관이 이상해져서 의사 막 그래요. 가건 말건.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어릴 때는 아인슈타인 우유 먹다가 그죠? 유치원 때 서울 우유 먹다가 초등학교 때 연세 우유, 중학교 때 건국 우유, 고등학교 때 삼육 우유, 그다음 재수할 때 저지방 우유 이렇게 말해요. 여기 밖에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쯤이면 이제 환상이 많을 때니까 의사 공부 잘하는 애들이 다 이과에 갔어. 근데 국어 A를 쉽게 내.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다 맞은 애가 10%를 넘을 수도 있어요. 난리 나는 겁니다. 하나 틀렸는데 100분이 88 그러면 국어 하나 틀려서 의대 못 가는 애들이 속줄 낼 거야. 그러면 아주 그냥 언론에서 아주 두드려 맞을 거예요. 어떤 자식이 만들어줘야 나오라 그래 이 진짜 이러면 이렇게 될 거야 아마. 그러니까 그렇게 낼 수는 없고 어렵게 냈어. 어렵게 내면 내가 얘기했죠. 뭐하러 나눴니? A, B가 난이도가 같으면 도대체 왜 나눴냐고. 왜? 바보 같은 놈들. 그러니까 A를 쉽게 내면 난리가 나고 A를 B하고 같게 내면 왜 나눴냐고요. 바보같이. 그래서 내가 여러 번 입설명에서 얘기했는데 교육부 A, B 제도 저거 만들려면 목 쳐야 돼. 옷 벗어야 돼. 왜? 저렇게 책임하는 책임 행정이 좀 나와줘야 학부모 학생들을 볼모로 괜히 장난질하는 거 이게 없어져. 목숨을 걸고 좀 만들란 말이야. 이 자식들이 막 뭐 대충 뭐 뒤집었다. 저번에 중앙일보 사설 보니까 말이죠. 예, 중앙일보 그 논설위원께서 교육부 관료한테 물었대요. 아, 교육 정책은 왜 이렇게 자주 바뀝니까? 중앙일보 사설 내가 그대로 옮길게요. 정책을 바꾸는데 돈이 안 됩니다. 이게 답변이 됩니다. 공청회 3번이면 충분합니다.
문제 많죠. 한번 보세요. 경제 정책을 바꾸거나 정치를 바꾸려면 굉장히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죠. 교육 정책 뭐 공책을 두세 번이면 해. 그게 교육부 관료들의 인식이라고요. 예. 참 문제예요. 그래서 뭔지 모르겠어요. 예. 최근에 6월 아직도 말이죠. 입시 요강이 안 나온 학교들도 많아요. 입시 개요만 나오고요. 요강이 아직 안 나온 학교들도 많아요. 그럼 도대체 뭐 어쩌라고 시험이 4개월 남았는데 이런 데가 다 있어요. 난 입시 전문가 10년 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 봤어요. 수시 최저 등급, 수시 수능 최저 등급도 지금 몇 번 바꿨어요. 수도 없이 바꿨어요. A, B형이 바뀐 거에 대해서 대학교 당국은 아무 생각 안 하고 있다가 어머? 큰일이네? 큰일에는 어떻게 깨닫게 됐냐? 제 입시 설명회 와서 듣고 보니까 큰일이거든. 그래서 2월달 입시 설명회 듣고 바꾸는 애들도 많아요. 다 오거든요. 대학교 교무청에 이렇게 입시 설명회 오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좀 목 쳐야 돼. 그 A, B 맞는지. 완전 탁상행정이에요. 국어 문제가 특히 심각하고요. 영어도 매우 심각하고. 그래서 저는 영어는 A형 60% 만들자고 운동을 하고 있다고요. 왜? 그래야지 이 정책의 엉망인 게 폭로가 될 거니까. 안 그러면 또 드리뭉실하고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올해 수능의 제일 큰 문제니까 열심히 좀 공부를 해야겠다. 정시에 대한 이 정도 하고요. 자, 오늘 수시 얘기 열심히 하기로 했으니까 수시 얘기 좀 해볼게요. 수시 기본 체크부터 해볼게요. 네. 여기 좋은 학교들 나와 있네요. 카이스트, 사관학교, 국군, 간호학교, 한예종 있죠? 한국예술종합학교. 이런 학교는 특수학교입니다. 뭐라고 써있죠? 수시에 합격해도 무조건 정시 자격. 이거 저기 아니죠? 이거 두 번째 아니고 첫 번째. 카이스트, 사관학교, 한예종 등은 특수학교예요. 어머님들 수시는 몇 개 쓰게 돼 있죠? 원서? 6개밖에 못 쓰죠. 6개 다 쓰고요. 카이스트, 사관학교, 한예종은 더 써도 돼요. 6개 제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수시를 썼는데 수시 6개 썼어요. 수시에 합격을 했어. 3군데 합격했어. 수시가. 그럼 몇 군데 등록하죠? 한 군데 등록하죠? 수시 중에서 한 군데 합격했어. 그럼 한 군데 무조건 등록해야 되죠? 최초 합격에서 합격했을 때 무조건 등록이에요? 아니면 추가 합격까지 무조건 등록이에요? 수시 최초 합격과 추가 합격은 아세요? 최초 합격은 수시 첫날 발표하는 거야. 합격!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수시 최초 합격을 예를 들면 우리 학교가 2,000명을 발표했어. 2,000명이 다 등록을 안 합니다. 비어요. 왜 비죠? 서울대도 빕니다. 연대도 빕니다. 의대도 빕니다. 왜 비죠? 여러 군데 합격하니까. 예를 들면 내가 순천향의대, 인제의대, 되게 공부 잘하네. 한림의대 3군데 됐어. 그러면 수시가 한림의대 등록하는 순간 인제대 의대와 어디였죠? 어디나 봅시다. 거기는 합격자를 발표해놓고 비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빈 애들을 다시 채우기 위한 모집을 추가 모집이라고 하고 충원 모집이라고 돼요. 나흘 동안 실시합니다. 네, 그게 추가 모집, 충원 모집이에요. 그게 2년 전부터 실시하는 거예요. 어머님들 대학은 왜 수시 모집을 실시해요? 대학은 왜 그러는 거예요? 네, 공부 잘하는 애들을 빨리 납치하려고. 네, 수시 합격시켜놓으면 정시 합격해서 예를 들면 연대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서울대에 뺏길 것 같은 애들 미리 빨리 잡아. 합격! 그러는 순간 제가 서울대 정시를 못 뛰잖아요. 이해가시죠? 그렇게 해서 수시가 경쟁적으로 늘린 거예요. 수시가 처음으로 정원의 70%를 돌파한 학교가 연세대예요. 서울대가 그래서 해라 이거 보니까 이 자식 다 뺏어가네. 그리고 너무 뺏겨서 화딱질이 나서 서울대가 수시를 82%까지 늘린 거예요. 올해. 서울대는 그렇게 말 안 하죠. 다양한 전형기를 보장함으로써 학생들의 고교교육의 정상을 기여하고 학생들의 잡지를 키워서 어쩌고 하고 자기도 모르는 말 다 줄에 원래 길게 말하는 놈들이 사기꾼이야. 진실은 간단해요. 연세대하고 카이스트에 너무 많이 뺏겼어. 다 찾아올래. 그럼 어떻게 찾아오면 되죠? 연대 수시 붙은 애를 서울대 수시도 합격시키는 거야. 카이스트 수시 붙은 애를 서울대 수시도 합격시키는 거야. 그럼 어디 오겠어? 서울대 오겠지. 이런 생각이에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대학교 생각은 아주 간단해요. 단순해요. 기업적 마인드야. 기업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수시는 뭐야? 그러면 2,000명의 내가 납치 인원을 세워놨어. 좀 거슬리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이거 더 재밌어서 얘기한 거예요. 확보 인원이라니까. 그럼 재미없잖아. 확보 인원. 재미없잖아. 납치 인원 2,000명이 할당량이 딱 내렸는데 1,500명밖에 못 채웠어. 500명은 할당량 미달 아니야. 그래서
학교들이 사립학교들이 모여갖고 이거 어떻게 할까? 잠깐만 한 번 더 납치하자. 그래서 생긴 게 추가 모집이야. 추가 모집에 합격이라고 날라왔어. 그러면 무조건 등록해야 돼? 아니면 안 등록해도 돼요? 무조건 등록해야 돼요. 최초건, 추가건 무조건 등록해요. 그런데 카이스트 사관학교 한혜정은 합격해놓고도 등록 안 해도 되고 정시 쳐도 된다는 거예요. 특수학교예요. 사관학교 전부 간호사관학교, 그죠? 뭐 카이스트, 대구과학기술원, 그죠? 그다음에 뭐 광주과학기술원, 대전에 있는 카이스트 이게 다. 제 작년 제자 하나는 카이스트 붙었어요. 근데 안 갔어. 그는 기분 나쁘죠? 카이스트 붙었는데 안 가? 안 갔어요. 안 가고 그냥 정시로 어디 갔을까? 고려대 갔어요. 고려대 사이버 국방 갔어요. 사이버 국방 아세요? 최근에 뭐 북한의 위협도 무슨 폭탄이 날아오는 게 아니라 무슨 해커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이 전자전이 중요해졌거든요. 전자전, 컴퓨터 전쟁, 이런 사이버 전쟁 이런 거에 대한 전문 장교 교관을 육성하는 코스거든요. 점수가 되게 높아요. 고려대 사이버 국방은 서울대 자연대하고 점수가 같아요. 커트라인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갔는데 그런 거 좀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시는 결국 못 채운다. 71, 58.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추가 모집을 해서 더 납치하려고 했잖아요. 그래도 다 못 채운다고요. 작년에 연세대가 수시를 71% 모집하려고 했는데 58%밖에 못 채웠어요. 어느 대학이요? 연세대가요. 추가 모집까지 했는데요. 13%를 못 채웠어요. 그럼 못 채운 애는 어디로 넘어갑니까? 결국 정시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왜 결국 못 채울까요? 수시 추가 모집도 여러 개 합격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동국대, 뭐 숭실대, 홍익대를 했어. 최초 합격에서 다 떨어졌어. 전부 다 예비 번호 한 15번 정도 됐는데 전부 추가 합격이 됐네? 그럼 추가 합격도 발표했는데 그 중에 내가 또 하나 등록할 거 아니야. 그럼 또 비죠. 그럼 또 발표해. 또 비죠. 또 발표해. 그래서 보통 추가 합격을 3회까지 발표하거든요. 그래도 다 못 채워요. 계속 도미노 현상으로 계속 빠져나가니까. 예를 들면 뭐 연대 합격시켜놨어. 추가 합격시켜놨어. 또 서울대 도망가고 또 의대 도망가고 또 치대 도망가고 계속 빠져요. 그래서 어머님들 수시가 70%라고 하면 한 55%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은 관념이에요. 수시 대세라더라. 그래서 수시 올인 굉장히 위험해요. 수시가 65%다. 그러면 수시가 50%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다 못 채워요. 추가 합격 수시 기간을 한 열흘 정도로 늘리면 많이 채울 거예요. 그러면 정시 일정에 차질이 생겨서 4일밖에 실시를 못해요. 그 점도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오늘 내가 수시 얘기한다고 오늘 수시로 마음 잡았어 그러시면 안 돼. 정시를 꾸준히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서성한 올해도 빌 가능성. 이건 뭔가 하면 어머니들이 연고대를 너무 좋아해. 그래서 서성한 넣어야 되는데 연고대 수시를 넣어. 그럼 다 떨어져. 그리고 정시에도 서성한을 못 가. 이런 애들 되게 많아요. 좀 서성한이면 서성한 넣으라고 좀 연고대만 넣지 말고 그런 얘기예요. 작년에 제가 서성한 빈다고 굉장히 얘기했거든요. 빈다 그랬는데 그렇게 말을 안 들더니 작년에 다 비었어요. 이게 서성한 이과는 300명 이상씩 비었어요. 수시가. 그러니까 잘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넣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네. 수시 지원의 기준은 정시다. 저거 잊지 마세요. 수시 지원의 기준은 내신이 아니고요. 수시 지원의 기준은 논술도 아니고요. 수시 지원의 기준은 정시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이 먼저 정해져야 돼요. 내 정시 점수의 추세로 볼 때 요 정도 갈 것 같아. 이게 나오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고 위와 고 아래를 어떻게 안배하는가 결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정시로 어디 가는지는 어떻게 예측하느냐? 온라인 예측 서비스가 가장 좋아요. 우리나라에서 온라인 예측 서비스는 3개가 제일 좋습니다. 하나는 제가 속해 있는 대성학원, 두 번째는 메가스터디, 세 번째는 진학사. 이 3개를 다 쓰세요. 네, 저는 솔직히 다 얘기해요. 제가 대성수다니까 대성이 최고야. 뻥 안 쳐. 3개가 다 달라. 셋 다 거짓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무슨 점장이야? 무슨 뭐 어떻게 맞춰? 셋 다 거짓이라고요. 근데 거짓을 종합하다 보면 대충 진실이 보여. 느낌 아세요? 예. 얘는 이거고 얘는 뭐 점수가 차이가 막 나. 근데 비슷한 게 있어요. 그럼 뭔가 하면 이게 예측 서비스인데 거꾸로 지배 서비스가 돼 있는 거죠. 왜냐면 애들은 방법이 없으니까 그걸 보고 지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측이 오히려 지렁같이 돼갖고요. 그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3개사가 가장 많이 보거든요.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그럼 거기에 애 9월 모의 평가 점수를 딱 넣어보는 거야. 그럼 애가 딱 중앙대가 나와. 응? 그러면 서성안에 집중적으로 넣어야 된다는 거 아니야. 정시로 중대는 가니까. 근데 중대 정도 나오는 분들이 연고대를 집중적으로 쓴다니까 다 떨어진다니까. 그러다가 정시에 약간 실수해서 중대도 못 가고 저기 홍익대 간다. 그것도 재수해요. 왜 그러냐고 난 정말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연고대가 가장 뻥튀기가 많아요. 항상 연대 말이죠. 100대 1로 논술연대를 보면 그 중에서 30%는 수능 최저학력주 일반 기준도 못 채워. 근데 거기 왜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식으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나라 연고대 프리미엄이 있다 보니까 애들이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연고대를 굳이 쓰고 싶으면 연고대 중에 한 개를 더 쓰고 서성하나 5개 쓰는 거지. 예를 들면.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야. 여기 지금 수시 1과 수시 3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수시 1은 뭐라고요? 소신지원하고 수시 1은 소신적정보험을 배합하라. 굉장히 중요한 지원 전략입니다. 수시 1이라는 건 뭔가 하면 기억하세요. 수시 1은 뭔가 하면 원서 접수를 9월에 해요. 원서 접수 9월. 그 다음에 시험, 대학별고사. 대학별고사는 두 종류가 있죠. 논술하고 면접. 논술하고 면접이란 대학별고사를 10월에 봐요. 그게 수시 1입니다. 10월. 대표적으로 연대, 홍익대, 건국대는 논술 시험이 10월에 있어요. 그래서 딱 보시면 시험 딱 보시면 논술 시험이 10월이네? 수시 1이야. 면접이 10월이네? 수시 1이야. 그럼 수시 1이 시험을 언제 본다고요? 10월에 본대. 그럼 10월에 내가 잘 봤어.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들었어. 수능을 너무 잘 봤어. 건대 수시를 넣어서 논술 시험을 10월에 쳤는데 수능을 쳤더니 어머? 성대 정시로 우선선 발견 점수가 나왔네? 나 건대 안 갈래요. 성대 갈래요. 갈 수 있어 없어? 못 간다고요. 따라서 수시 1은 자신의 운명이 10월에 결정이 돼. 따라서 절대 적정 하향 지원하면 안 된다. 나중에 후회해요. 수시 1도 적정을 할 수도 있어. 어떤 경우 하면 점수가 내가 하락 추세에 있을 때. 내 보통 재학생들은 상승 추세에 있어요. 왜? 재학생은 아직 공부량이 부족해. 예. 재학생은요, 사탐, 과탐 아마 지금 개판일 거야. 그럼 애들 뭐라고 하더라? 엄마 여름방학에 할 거야. 그러니까 지조, N수생한테. N수생은 이미 한 번 끝났어요. 한 번? 3번 끝났다, 3번. 사탐, 과탐. 사탐, 과탐이 제일 1, 2등급에서 N수생이 반 이상 가져가요. 굉장히 세요. 왜냐면 재학생은 국영수 하다 보면 국영수 다 틀리는데 뭐 국영수 하다 보면 사탐, 과탐 시간이 없어요. 그런 실정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점수가 계속 그래서 더 올라간다고. 올라갈 영역이 많이 있어요, 재학생은. 그래서 이런 추세라면 보통 수시 1은 소신지원하는 게 좋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정시에 수업에서 어떠니 우리 애가 건국대 나와. 건국대 위만 쓰란 말이에요. 수시 1은 보통 쓸 때 2개 이상 쓰지 마세요. 3개 쓰는 건 오버야. 왜냐하면 인간이 말이죠. 영어에 갬블러스 팔러시라는 게 있어요. 갬블러스 팔러시는 뭔가 하면 도박사의 오류라는 건데 어머니들 화투 쳐보셨어요? 고스톱 치는데 첫 판 잃었어. 두 번째 판 잃었어. 세 번째 판도 잃었어. 네 번째 판 돌릴 때 열고 하죠. 그때 어떤 심장이야? 이번 판은 따겠지 이렇게 생각하시죠. 이게 도박사의 오류예요. 첫 번째 판의 탈락률, 두 번째 탈락률, 세 번째 탈락률, 네 번째 탈락률이 항상 일치해요. 세 판을 다 졌다면 나는 화투를 못 치는 거니까 네 번째도 잃을 가능성이 커요. 근데 인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많이 베팅하면 그 중에 한 번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바보들도 많아요. 저 야구를 되게 좋아하는데 야구 해설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 타자는 3할 타자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타석을 못 쳤으니까 이번째 다 다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병신이에요. 아마 수학 거의 10점 먹었을 거야 걔는. 3할은 한 100번 쳤을 때 30번 친다는 거잖아요. 4번 중에 3번 친다는 게 4번 중에 한 번 친다는 게 아니에요. 즉 표본을 크게 했을 때 그 확률이 의미가 있는 거지. 한 번 한 번의 시행을 뭐라 그래요? 독립시행이라고 그래요. 처음 칠 때도 3할, 두 번째 때도 3할, 세 번째 때도 3할이고 네 번째 때도 3할이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못 쳤다고 네 번째 때 7할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칠 확률이. 근데 그렇게 해석하는 하일성 같은 사람이 있어요. 야구를 모르고 수학도 모르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해설계에서 추방해야 돼. 오히려 1, 2, 3타에 범타로 물러났다면 오늘 컨디션이 안 좋기 때문에 네 번째도 못 칠 가능성이 높아요. 오히려. 그날 컨디션이 그냥 안 좋은 거야. 별게 아니고. 그래서 말이죠. 애들이 수시를 여러 번 넣잖아요. 그러면 갬블러스 밸런시가 작동해. 그 중에 한 번은 되겠지.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 그 이후 2개월은 조져요.
뭐가 한지 뭔지 모르다 보니까 11월 수능이야. 그럼 수능도 잠치고 아 내년 다시 이렇게 된다. 약간 정도 당근 정도의 느낌이 좋아요. 1개 또는 2개. 안 되면 그만이지. 이런 느낌을 갖지 한 3개, 4개 쳐봐요. 하나는 되지 않을까? 되게 뭐가 돼? 하나도 안 되는데. 수시원이 어려워요. 정원, 2보다 훨씬 적어요. 정원이. 그 다음에 수시 2 보세요. 수시는 다 똑같은데요. 원서 접수를 9월에 해요. 그런데 시험을 수능 뒤에 봐요. 자, 수시 2는 뭐라고요? 원서 접수는 같은데 9월에 원서 접수하고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원서 접수만 해. 수능 친 다음에 11월 말에 논술 또는 면접 시험을 보러 가요. 이해가시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행동하면 되는지 알겠죠? 수능을 딱 쳤는데 수능 친 점수를 가채점 결과를 딱 정시에 씻어서 넣었더니 숭실대도 못 간대. 숭실대에 수시를 받았어. 기분 좋은 마음으로 가서 숭실대 논술 시험 치면 되는 거예요. 숭실대 논술 딱 넣었는데 오 수능 잘 봤어. 건대 나왔어. 건대 간다는 거야 정시.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안 가면 되는 거죠 시험장에. 그럼 불합격이에요. 연대가 참 얼마나 똑똑한가 하면 말이죠. 연대는 논술형 수시가 수시 1이에요. 시험을 10월에 봐요. 그러면 그게 학생들한테 주는 메시지가 뭔가요? 너 서울대 가고 싶지? 나라하는데 너 지금 원서 안 내면 서울대도 못 가고 연대도 못 가고 서강대 갈 거다. 그냥 넣지. 연대도 좋은 학교야. 그게 10월에 논술 보는 메시지야. 그러면 고민하다가 넣어요 애들이. 합격하는 순간 서울대 정시로 못 도망가죠. 서울대 수시를 합격해야지만 서울대로 갈 수가 있죠. 그러면 연세대는 학교생활 우수자라고 입학사정관제 전형이 있어요. 그거는 시험이 11월 뒤에 있어요. 수능 뒤에. 수시 2입니다. 그럼 수시 입학사정관제는 무슨 시험을 봐요? 면접을 보죠. 네, 논술형 수시는 논술이라는 시험을 보고요. 입학사정관제는 면접을 봐요. 면접이 11월 말에 있어요. 그러면 최상위권이 어떻게 행동할까요? 일단 학교생활 우수자, 학교 정규 1, 2등 애들이 연대 학교생활 우수자를 딱 넣어놔요. 넣어놓고 나서 시험 잘 보면 안 가면 되지 면접 이렇게 생각해요. 연대가 그걸 왜 모르겠어요? 그래서 연대는 학교생활 우수자 수시 2는 서류 상위 60%는 면접 없이 합격이라고 써있어요. 너 면접 안 보러 오려고 하지? 알고 있어. 너 면접 안 해도 합격이야. 하위 40%만 면접 볼 거야 이렇게 돼 있어요. 기가 막힌 입학처입니다. 입학처 중에 머리 제일 좋은 데가 연대 입학처예요. 항상 입시 제도를 이끌어왔어요. 난 그걸 보고 입이 딱 부어지더라. 야, 논술은 10월에 처박아서 협박을 하고 입학사정관은 11월에 시험 보는데 시험 안 와도 합격이라니까. 상위 60%는 상위 60%가 도망가는 애들이잖아. 하위 40%는 어차피 못 도망가는 애들이잖아. 그런 애들을 구별하겠다는 거죠. 얼마나 똑똑해. 그런 것들을 어머님들이 각 대학의 입시원을 보시면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잘 모르겠으면 이제 전문가한테 물어봐야겠죠. 전문가한테 물어보는 부분 내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수시 3은 논술형이라면 서울여대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시 3은 별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뭡니까? 맛있는 건가요? 몸이죠? 힘이 납니다. 네. 자, 그러면 수시 각각의 유형을 한번 볼게요. 제가 시간 체크하려고 제 핸드폰을 적어뒀는데 아까 훔쳐 가져가셨어. 수능 우수자를 뽑을 것 같으면 정시로 뽑지 왜 저런 걸 만들었을까요? 수시는 뭐라고요? 납치라고요. 납치. 한번 생각해 보세요. 293 백분위가 나온 애가 있어요. 정시에 가는 가나다군이 있잖아요. 가군은 연고대 중에 하나 썼고 나군에 서강대 썼어요. 둘 다 합격해서 어디 갈까요? 연고대 가잖아요. 서강대 가면 뺏기잖아요. 서강대도 그거 알아요. 따라서 정시 때 연고대 뺏길 놈들 미리 선점하자. 짝! 뽑아놓고 보니까 보기 심히 만족스러웠더라. 서강대 사안이 퍼져서 중앙대 하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죠? 대학교는 왜 수시한다고? 거창한 교육이 하나도 없어요. 대학은 그냥 공부 잘하는 애들 빨리 뽑고 싶어서 하는 거야. 근데 그 취지에 가장 맞아떨어져요. 그리고 교육부가 아무런 제재를 가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교육부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왜 교육부 분류에는 저런 분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 자각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저게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저건 수시지만 수능이에요. 그러니까 수시는 내신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 안 돼요. 내신도 있죠. 또 갈게요. 두 번째. 논술형. 논술형은 32개 캠퍼스고요. 보통 연세대부터 쭉 해갖고 더
덕성여대 정도까지 학교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경기대, 덕성여대 그 정도까지. 그러니까 인서울 중에서 중위권까지 다 있죠. 네. 인서울 아니고 인천 경기권도 좀 있고요. 우선 선발의 높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제공한다. 여기 고1 영어님들은 우선 선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논술형 수시는 말이죠. 모든 수시는 그냥 이런 게 없는데요. 논술형 수시만 우선 선발과 일반 선발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선발, 일반 선발이라는 것은 정시에 있고 논술형 수시에 있어요. 정시는 논외로 하고요. 이 수시 중에서 우선 선발, 일반 선발이 있는 걸 논술형 수시에만 있어요. 네. 잘 기억하세요. 논술형 수시는 각 대학의 이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전부 이름이 일반이에요. 일반. 어느 학교의 수시 전형을 딱 볼 때 일반이란 말이 들어있잖아요. 일반 전형, 일반 논술, 일반 전형, 일반 뭐 수시 뭐 이렇게 써있잖아요. 전부 논술형 수시예요. 왜 일반이라고 하냐면 어머님들도 지원할 수 있어서 일반이에요. 누구나 지원한다. 그래서 일반입니다. 아시겠죠? 네. 근데 일반형 논술형 수시는 우선 선발과 일반 선발로 나눠져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선 선발 기준으로 먼저 6, 70%를 뽑고요. 논술형 전형에 나머지 3, 40%를 일반 전형으로 뽑아요. 그럼 차이가 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우선 선발은 보통 예를 들어 연세대 같으면 우선 선발은 논술 70%, 내신 30%. 일반 선발은 논술 50%, 내신 50% 이렇게 돼 있어요. 대부분 대학이 수치는 다릅니다만 이런 식이에요. 다시 정리해 봅시다. 논술형 수시는 이름이 뭐다? 일반이다. 일반 전형인데 우선과 일반으로 나눠져 있고 우선과 일반의 가장 큰 차이는 뭐다? 우선은 무슨 비중이 높다? 논술 비중이 크고 일반은 내신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야. 그럼 학생들은 나한테 물어봐. 선생님 저는 논술 잘 못 쓰는데요. 내신은 좀 좋아요. 그러면 일반 선발에는 붙겠죠? 내가 대답합니다. No.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기 독도고 전교 1등이 있고요. 용인외고 전교 20등이 있어요. 대학은 누굴 뽑고 싶어 할까요? 용인외고 20등을 뽑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내신에 많이 주면 미쳤어요 대학이? 대학은 그런 짓 안 합니다. 대학을 교육기관이라고 안 보셔야 투명하게 입시제도가 보여요. 그냥 기업이다. 이익단체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저는 교육기관은 고등학교까지라고 생각해요. 대학은 교육기관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지 오래됐어요. 네. 그래서 대학과 교육부가 저 굉장히 싫어요. 제가 교육부 공적 1호랍니다. 교육부에 쓴소리를 하도 많이 해서. 제가 교육부 출입 기자단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출입 기자단 12명하고 술 먹는데 김철 선생님 말 좀 조심해. 왜요? 아예 당신이 교육부 공적 1호야. 그럼 계속 1호 하겠습니다. 그랬어. 잘못된 정책은 비판해야지. 정부가 비판받지 않으려고 그러면 그거 되겠어요? 그래야지 나라가 좋아지지. 계속 비판하겠습니다. 잘못된 거는. 저는 악의에서 비판하는 건 없어요. 잘못된 짓을 하니까 잘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선 선발 70, 30 얘기했죠. 논술 70, 내신 30. 그때 한양대 입학처장이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내신 30이 보이시죠? 3이라고 읽으세요. 그랬어요. 일반 선발 50 보이세요? 5라고 읽으세요. 한양대 입학처장 유명한 말씀이에요. 네. 실제 차이는 그거밖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논술 점수는 어떤 차이 정도 나냐? 숭실대 입학처장이 말씀하셨어요. 논술 70점이라고 하면 70점 차이 난다. 끝. 논술은 점수가 많이 나고요. 내신 점수는 별로 안 나요. 그러니까 논술 점수가 비슷한 애들끼리 당락 결정할 때 내신이 작용하겠지만 논술 잘 써야지 합격하라는 겁니다. 또 이런 어머님들이 있어요. 우선 선발이 유리할까요? 일반 선발이 유리할까요? 어디를 지원할까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넣으면 대학이 우선 선발 기준으로 일부 뽑고 일반 선발 기준으로 일부러 뽑고. 그러니까 보통 애들은 우선 선발 탈락, 일반 선발 탈락 그래서 합격 불합격이죠. 그러니까 내가 불합격이면 둘 다 안 된 거고요. 합격이면 둘 중에 어느 하나가 된 거죠. 어디에서 됐는지 안 됐는지 뭐 다 알죠. 우선 선발을 먼저 발표하니까. 우선 선발을 먼저 발표해도 우선 선발 발표 제일 먼저 발표해요. 기분 좋죠. 일반 선발 합격하고 또 추가 합격 발표하고 그렇게 합니다. 네. 근데 우선 선발이 굉장히 최저기 높고요. 자기 유리 학교를 찾아라. 최저 기준 제조용보다 작년과 수능 최저 기준이 비슷하다. 자, 포커스 원 한번 볼게요. 인문계는 국어 성적만 좋은 학생, 자연계는 국어 영어 못하는 학생은 논술형 수시가 매우 유리할 것이다. 이런 거예요. 우리 애는 정시가 더 유리할까요? 수시가 더 유리할까요? 그때 수시가 이게 제일 많이 뽑으니까 논술형이 문제가 되나요? 국어 논술은 인문계 논술은 국어하고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잘 읽고 잘 요약하는 거거든요. 잘 읽고 잘 요약하는 거. 읽고 요약하는 건 국어 능력이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국어도 2등급, 수학도 2등급, 영어도 2등급. 그러면 그냥 정시, 수시 같이 지원하면 되는 거고요. 이런 애들이 있어요. 국어는 1등급, 영어, 수학은 3등급. 또는 국어는 2등급, 영어, 수학은 5등급. 또는 국어는 3등급, 영어, 수학은 7등급. 뭐 다양한 애들이 있겠죠? 어쨌든 국어를 더 잘하더라 이거야. 그러면 수능보다는 논술형 수시가 훨씬 유리한 애일 겁니다. 고3의 어느 시점에서 우리 애가 보니까 국어는 2, 3, 2, 3, 수학, 영어는 아무리 해도 6, 7, 6, 7 막 이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쯤 한 4, 5월쯤에는 전략을 정해야 돼. 내가 아마 아버지라면 정시 접어요. 그런 애들. 논술형 수시만 갑니다. 그럼 선생님 2, 3 정도 돼도 논술형 수시 붙나요? 아, 연고대는 안 되죠. 아까 32개대가 있다 그랬잖아요. 32개대는 간다고. 논술에만 집중했을 때. 아시겠죠? 그게 전략이에요. 그런 거를 부모님이 결정을 하셔야 돼요. 이해가세요?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인문계는 국어가 더 잘한다. 그럼 논술형 수시에 더 맞는 애예요. 그래서 그걸 정시로 갈 수 있는 학교 한번 보시고 이 정시를 계속 트라이 할지 안 할지 결정하시면 돼요. 네. 이과는 국어, 영어를 못하는 학생. 이과생이 정시를 보게 되면 수학, 과학, 영어, 국어가 다 들어가잖아요. 근데 얘가 수학, 과학을 잘하는데 국어, 영어를 못해.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러면 논술형이 유리하겠죠. 이과 수학, 이과 논술은 수학, 과학, 본고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특화하면 늘 보면 말이죠. 이과생들 중에서 국어, 영어 못해. 수학, 과학 잘해. 그럼 제가 수학, 과학 좀 더 하고 논술도 좀 더 해라. 그럼 반드시 수학, 과학으로 논술로 좋은 대학을 갑니다. 작년에도 제가 상담했던 애들 쭉 보면 보통 정시로 한 홍대 정도 간 애들이 수학, 과학을 월등히 잘하면 고대, 서강대 많이 붙었어요. 그런 건 논술형에 더 맞는 애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과는 수학, 과학이 더 높다. 논술형 수시에 더 맞는 애다. 문과는 국어가 높다. 논술형 수시에 더 맞는 거고요. 비슷비슷하다. 3333, 4444. 그러면 특별히 논술형에 더 유리하다기보다는 오히려 정시에 더 집중하는 게 좋아요. 알겠죠? 정시는 골고루 잘해야 됩니다. 됐고요. 그 다음 입학사정관. 내신형. 내신형은 말이죠. 그냥 내신만 보는 거예요. 학생부에서 교과 내신만 보는 거. 점점 줄고 있겠죠? 상위 15개대 중에서는 상위 15개대 중에는 딱 4개밖에 안 남았어요. 이화, 건국, 동국, 홍익 4개밖에 없어요. 이화, 건국, 동국, 홍익 15개대 중에서. 15개대는 아시죠? 스카이, 서성한, 중경외시, 건동호, 수. 여기까지가 15개대인데요. 15개대 중에서 공교롭게도 중경외시가 전부 올해 한꺼번에 폐지했어요. 뭘까요? 한꺼번에 폐지한 이유는 짠 거지. 입학처장님들이 같이 모여서 우리 같이 없애자. 혼자만 없으면 혼자 정반이니까 같이 없애자. 어차피 중경외시 하는데 중경외시가 같이 다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신만 갖고 가는 입학사정관제는 내신형은 점점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제 지금 중3 애들이 고등학교 1학년 갈 때는 교과 내신 자체가 폐지되지 않습니까? 교과 내신이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로 바뀌잖아요. 교과 내신이 절대평가로 바뀌면 내신형은 자동 소멸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신형은 이제 3년 정도 남았는데 그 3년 동안도 점점 없어지면서 남아있는 거예요. 내년엔 저 건동도 없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건 못하는데 교과 내신만 잘한다. 그런 학생들 무조건 이거 해야 된다. 내가 작년에 전남여고 이과 2등하고 면접한 적이 있어요. 면담을 하는데 전남여고 이과 2등이니까 공부 되게 한다는 줄 알고 성적표를 딱 봤더니 6월 목표 점수가 2, 3, 4야. 수능은 2, 3, 4라고. 근데 전교 2등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걔는 이화여대 내신형을 넣어야 되겠죠. 걔는 작년에 어디 간다고 그래서 중앙대 내신형으로 갔어요. 걔가 정시로 보면 2, 3, 4는 어디 가는 줄 아세요? 2, 3, 4? 저기 세종대 정도 가요. 네. 근데 그렇게 해서 간 거지. 오로지 내신만 좋은 학생. 어머님들 표정 보니까 한 명이 없는 것 같아. 그런 사람 하세요. 넘어갑니다. 그럼 입학사정관제. 수시에서는 제일 많은 게 논술형이고요. 두 번째 많은 게 입학사정관제입니다. 이 입학사정관제는 참 죽었다 살아난 제도인데요. 죽었다 살아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입학사정관제를 폐지하려고 했죠. 원래 새 정부의 교육 정책을 책임지는 이 교육 브레인들의 생각은 단순화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했어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현 정부는 이명박 때 했던 거에 반대 방향으로 가자는 게 기본 정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4대강 감사원 조사에서 다 밝혀야지. 그죠? 그런 식이잖아요. 예. 전두환 추징해야지.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근데 입학사정관제가 이명박 정부의 정책이란 말입니다. 엄청난 자금 지원을 해서 대학교에 엄청나게 30%까지 늘려놨어요.
수시에 30%가 입학사정 관제. 그래서 이걸 폐지하려고 했다가 폐지하겠다 그랬어요. 폐지! 그래서 수시는 내신형으로 정시는 수능으로 이렇게 단순화하겠다는 게 원래 보관이었는데 그러다가 180도 바뀌어서 오히려 존속 및 확대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올해 교육부가 입학사정관제 지원금을 늘렸어요. 지원금을 늘린다는 건 늘어난다는 거예요. 대학은 지원금 받는 걸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늘어나게 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아주 간단해요. 보세요. 입학사정관제가 수시했으니 30%인데 폐지예요. 그럼 수시가 그렇다고 수시를 줄일 수는 없으니 대학교가 안 줄이려고 하니까 그 수시 60%를 그냥 유지한다고 하면 있어요. 그럼 뭐가 늘어나겠어요? 예를 들면 논술형 또는 내신형이죠. 내신형이 늘어나면 대학이 안 늘리려고 그래. 반발한다고요. 아 싫어! 그러니까 옛날 무슨 군사독재 시절이면 죽을래? 죽을래? 그럼 따라오는데 그래서 안 따라오잖아요. 요새는 대학이 얼마나 힘이 센데 그거 안 해! 그럼 그만이야. 그러니까 설득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 논술형을 늘려야겠지? 그럼 논술형 늘리면 어떻게 돼? 사교육이야말로 논술형 아닙니까? 논술형. 그러니까 더 난리 칠 거거든? 그러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네? 야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야 이거? 그러려면 정시를 늘려야 돼요. 사실 정시를 늘리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긴 해요. 그리고 제가 지방에 있는 모든 교장선, 지방에 내가 학교 강연을 많이 하거든요. 지방에 가면 꼭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봐, 교장 선생님한테. 어떤 제도가 제일 편하세요? 그럼 지방 일반고는 답은 똑같아. 정시 때가 제일 좋았어요. 그냥 한 가지로 수능만 하면 그냥 수능은 뒷다 그냥 앉혀놓고 10시까지 하면 점수 나온다 이거야. 사시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사시하면 개천에서 욕나는데 로스쿨 하면 돈 없으면 변호사 못하잖아요. 아시죠? 그렇게 이제 바뀌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시골일수록 시골 교장일수록 수능을 제일 좋아해요. 그냥 수능만 맞으면 아무것도 안 말고 수능을 가르칠 수 있거든. 수능을 공부시킬 수 있거든. EBS도 있고. 그런데 말이죠. 정시라는 게 제도상 점수로 쫙 가리잖아요. 그래서 매우 비교육적으로 보이는 환각 현상이 있어요. 점수로 일렬로 줄 세우기를 또 그러면 강요하겠다는 거냐? 사교육이 더 늘어날 텐데 이러면 깨갱하거든요. 어떤 정보든지. 그래서 추진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강력한 어떤 설득 동기와 강력한 지표와 통계와 공청회를 통한 강력한 디바이스가 없으면 정시를 못 늘려요. 저는 내가 교육부 장관이 되면 아주 간단해요. 저는 수시 20%, 정시 80%예요. 그리고 단순화. 수시 20%는 입학사정관제만 둘 거고 수시 20%는 농어촌, 장애인, 백령도 주민, 뭐 군경자녀, 국립유공자 뭐 이런 것만 할 거야. 그러니까 사회 약자를 배려하는 거 수시 남기고 나머지는 아예 정시 봐. 아주 간단해. 사교육이 분명히 죽습니다. 토플 안 해도 되지. 탭스 안 해도 되지. 무슨 뭐 논술 안 해도 되지. 입학사정관제에서 컨설팅 안 해도 되지. 아이 편해. 나 같은 사람도 안 하면 돼. 입시전문가. 내가 왜 이거 입시전문가 하고 있을 때보다 참 마음이 아파요. 이런 걸 참 듣고 있어야 되고 내가 말해야 되는지. 국력의 낭비다. 나 같은 우수한 자원이. 농담이에요. 농담은 웃어줘야지. 이렇게 심각하면 내가 뻘쭘하잖아. 그래서 입학사정관제가 그냥 늘어나게 됐어요.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고요. 입학사정은 계속됩니다. 입학사정은 어떻게 보는 거냐? 입사제가 말이죠. 크게 두 가지 형이 있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저거 잘 기억해서 찍으세요. 입사제 내신형이 있고 입사제 종합형이 있어요. 저런 말은 제가 붙이는 이름이지 학교는 안 붙어 있어요. 학교는 그냥 입사제 이렇게 돼 있어요. 입학사정관제 줄여서 입사제라고 하죠. 입사제 내신형은 1단계의 내신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단계, 2단계 이렇게 뽑는데 1단계는 내신으로 3배수를 뽑아. 2단계 가서 서류 플러스 면접이야.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애가 대전 외고 다녀. 예를 들면 그러면 대전 외고는 내신 엉망이겠죠. 그러면 2단계는 이길 수 있는데 자기소개서도 좋고 추천서도 좋고 그다음 뭐 기타 증빙서류도 있고 비교과도 좋아. 뭐 학교 100일장 1등 했고 막 뭐 그래. 면접도 잘할 수 있어. 근데 1단계를 통과를 못하죠. 그래서 1단계 내신 몇 배수 또는 1단계 내신 80%, 75% 이렇게 내신의 비율이 정해져 있는 입사제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2단계는 입사제인데 1단계는 내신형이에요. 그러니까 내신과 입사제의 혼합형이죠. 이런 경우는 어떤 애들이 지원한다? 공부 못하는 학교 애들이 지원하면 돼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입사제 내신형은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연세대 입사제가 입사제 내신형이었어요. 1단계가 내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강남구에서 애들 15년짜리 했었는데 강남구 애들은 단 한 명도 지원하지 않았어요. 1단계에서 다 떨어지니까. 근데 올해 그거 폐지했어요. 연세대가. 그럼 폐지하면 뭐가 되냐? 입사제 종합형이 돼요. 입사제 종합형은 뭔가 하면 이렇게 뽑는 겁니다. 1단계에서 서류를 봐요. 그래서 3배수 정도 추려요.
2단계에서 서류 플러스 면접을 합격하는 거예요. 서류는 뭔지 알죠? 학생부, 교과, 비교과, 자기소개서, 추천서. 그래서 내신으로 한 번 거르는 게 없고 내신과 내신의 비교과, 자기소개서, 추천서가 다 어우러져서 1단계가 있는 거죠. 그럼 내신이 좀 나쁘더라도 예를 들면 내가 민사학고야, 민족상학고야, 내신 6등급이야? 근데 비교과가 좋고 자기소개서, 추천서가 참 좋아. 그럼 뭐 점수 더 주면 되는 거지 뭐. 뒤집어 엎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입사제 종합형은 누구라든지 지원할 수 있는 거야. 자, 내가 내신 좀 나빠? 지원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기준으로 본다면 서울대 같은 경우 있죠? 서울대가 이제 입사제 종합형인데요. 이렇게들 말합니다. 보통 이과는 내신 3등급까지도 합격할 수 있다 그래요. 물론 자기소개서, 추천서와 면접을 잘 해야겠죠. 문과는 2등급까지로 봅니다. 옛날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그냥 평균 내신 2등급, 그다음에 이과는 평균 내신 3등급까지도 서울대 수시일반에 합격한 예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입사제 종합형은 내신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좋은 학교 출신이고 비교과가 많이 돼 있으면 그건 유리할 수가 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입사제 종합형은 서류하고 면접을 합쳐서 뽑는 거래요. 근데 1단계 서류로 3배수, 2배수 뽑고 2단계 서류 면접을 한다 그랬죠? 왜 이럴까요? 입사제 내신형은 내신으로 한번 거르고 서류 면접을 보는 거니까 이해 가요. 취지를 알겠어. 근데 입사제 종합형은 서류를 1단계 뽑고 2단계 서류 면접인데 그냥 서류 플러스 면접을 뽑으면 되잖아. 근데 꼭 서류로 왜 한번 거르고 서류 면접을 또 보죠? 왜 그러죠? 궁금한 적 없어요? 어머님? 하늘색 입은 어머님 궁금한 적 없어요? 항상 그렇게 돼 있잖아요. 1단계 서류, 2단계 서류 면접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입시요금 보면. 궁금한 적 없어요? 아주 간단해요. 1단계 서류를 안 하면 말이죠. 그 서류 면접으로 그냥 일괄 전형을 하게 되면 면접자가 너무 많아요. 아주 간단해요. 연세대가 500명 뽑는데 50대 1이에요. 25,000명을 면접해야 되죠. 못하잖아요. 그래서 서류로 줄이고 면접자를 줄이는 거 아주 간단해요. 별거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서류 우수자를 먼저 헛소리예요. 면접자가 많아서 그런다고 수석 입학사정관들이 저한테 얘기해요. 교수들이 면접하기 싫어서 죽으려고 그래. 그래서 설득하려면 막 힘이 들어. 이 수석 입학사정관이 맨날 나한테 하는 얘기야. 교수들 면접 싫어하기 귀찮아 죽겠어. 근데 하긴 해야 되잖아. 학교에서 하니까. 그걸 최대한 줄이는 거야. 다음에 웬만한 학교의 교과, 비교과가 모두 좋다면 입학사정관은 지원을 해야 된다. 입학사정관 여기 지금 없는 게 있는데요. 여기 써있네요. 최저 기준에 있는 거 없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내신형 보셨죠? 많이 없어진다는 내신형. 그거는 수능 최저 기준이 꼭 있어요. 수능도 잘 봐야 돼요. 근데 입사제는 수능 최저 기준이 없는 학교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물론 서울대, 연고대는 다 있죠. 서울대는 없어. 이번에 폐지됐어요. 왜 없어도 되니까. 연고대부터는 다 있는데요. 좀 동국대부터 많이 없어요. 한양대도 없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제 어떤 학생인데 경복고등학교, 요새 강북이어서 좀 공부 못하잖아요. 경복고인데 애가 수능 점수 보니까 3, 4, 5야. 고을보평에. 그래서 동국대 입학사정관 있었는데 동국대 입학사정관제는 최저 기준이 없어요. 수능 최저 기준이 있으면 당연히 떨어지겠죠. 수능 기준이 없어. 붙었어요. 동국대 사학과. 나중에 수능 점수 보니까 그거를 인서울이 뭐야? 충남권이더라. 충남권. 그래서 입학사정관제 지원할 때 항상 보세요. 내가 이 학교의 최저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가? 있다면 충족할 수 있는 데를 넣어야겠죠. 못한 놈들 떨궈서 이겨야 되니까. 충족이 안 된다. 없는 데를 골라서 넣으면 됩니다. 입학사정관에는 전국에 199개가 다 있기 때문에 어디나 골라서 아까 기준 보셨죠?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으로 볼 때 수시 1이면 그 위, 수시 위와 아래를 잘 배치해서 넣으면 됩니다. 입학사정관제 꼭 지원하시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애는 비교과 뭐 화려한 것도 없고 무슨 토플 점수도 없고 테스트 점수도 없는데 될까요? 화려한 애는 좋은 학교 쓰지 나쁜 학교 안 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인서울 제일 밑에 학교야. 학교 이름은 거론하기 뭐하네. 인서울 맨 밑에 학교야. 그러면 그거 화려한 애가 미쳤다 거기 입학사정관제 오겠어요? 안 오잖아요. 그럼 나는 입사했는데 서류가 부족하다고 생각해. 서류가 좋으면 안 쓴다고요 여기. 차라리 정시 봐서 가지. 알겠죠? 서류가 나쁘더라도 그냥 부딪혀보는 거야. 어차피 정시로 못 가라 그러면. 논술 대비도 안 돼 있어. 정시도 자신 없어. 입사지만 6개 넣는 거야.
어떻게 최저 기준 없는 거로만. 그중에 하나 됩니다. 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류 뭐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자기소개서 좀 잘 쓰세요. 자기소개는 꼭 엄마 쓰지 마세요. 애가 써야 됩니다. 엄마 쓰면 우리 나이대가 틀리는 철자 오류가 꼭 있어요. 우리의 말투가 있어요. 딱 수석 입학사정관이 딱 보면 아이고 엄마가 쓰셨네. 왜? 내 말이거든. 안 돼요. 엄마는 자료만 모아주는 거야. 이런 내용이 좀 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책이 좀 들어가면 좋겠다. 역경극복 과정은 이런 역경극복 과정. 엄마가 암에 걸렸다고 하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역경극복 과정 이렇게 좀 만들어갖고 스토리를 짜는 거지. 예. 그래서 뭐 초기암이었기 때문에 뭐 작은 종양이었다고 하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이렇게 스토리를 짜갖고 쓰는 거 내가 써야 돼요. 예. 서울대가 최근에 입학사정관제 특집 신문을 냈어요. 아롤이라고요. 아롤이 지식인이라는 뜻입니다. 옛날에 거기 딱 봤더니 서울대 경영학과 입학사정관제로 붙은 애 자기소개서 3개가 다 그대로 실려있어요. 그 3번째가 그렇더라고. 엄마가 암에 걸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걸리셨을까? 역병극복까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자료만 없이 절대 쓰시면 안 돼요. 애가 써요. 그래야 애의 말투가 나와요. 기틀을 잡아주시면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의형 넘어갈게요. 창의적인 사람이 별로 없어요. 네. 특기자형 어학형은 말이죠. 어학 잘하는 애들 뽑는 거죠. 네. 특기자 어학형은 여기 이제 어머님들 관계된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외고 국제고 애들 주로 뽑고 싶은데 일반고 저서는 특적 성적 이상만 뽑는다. 최상위권 대학은 일종의 입학사정관제다. 상위권 중상위권 대학은 에세이와 공인어학 성적이 중요하다. 최저 기술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딱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리 잘 돼 있다. 한글로 정리돼 있네.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연세대가 이번에 저게 부활했어요. 특기자형 어학형이. 작년에 없어졌다가 올해 다시 부활했어요. 2012년에 글로벌 리더라고 있다가 작년에 폐지했다가 올해 다시 부활했어요. 어떻게 되냐면 지원 자격 기준이 있어요. 지원 자격 기준. 입학사정관제는 뭐 고등학교 3학년 과정을 이수했으면 돼요. 그냥 다른 자격 기준이 없어요. 입학사정관제. 논술형은 그냥 아무나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무슨 아무나 무슨 검정고시도 되고 다 돼요. 예. 입학사정관제는 보통 재수생이 안 되거나 삼수생이 안 되는 것들이 좀 있어요. 고3은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어학형은 말이죠. 이렇게 돼 있어요. 연세대 전형을 볼게요. 외고 국제고는 모두 지원할 수 있어. 말을 그렇게 하니까 너무 좀 그렇죠. 이렇게 어렵게 돼 있어요. 외국어 및 국제교과목 이수단위 58단위 이상인 자. 말이 어렵잖아요. 그 말이 외고 국제고 전부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외국어 및 국제교과목 30단위 이상인 자는 평균 교과 등급 2등급 이상. 외국어 국제교과가 32수단이라는 얘기는 일반고 자사고를 말하는 거예요. 외고 국제고를 빼고. 일반고 자사고는 영어, 외국어 평균 등급이 2등급 이상만 지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해석해 볼게. 어학형 특기자령은 외고 국제고는 다 좋아. 다. 일반고는 2등급까지만 좋아. 이 얘기예요. 이해가시죠? 고대는 그게 3이에요. 네. 외고 국제고는 다 좋아. 일반고는 3까지 좋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원 자격을 일반고 자사고는 제한시켜 놓은 전형이에요. 그럼 어떻게 뽑냐? 연대 고대는 입학사정관제예요. 네. 그러니까 일반고 자사고는 2등급 이상은 못 오게 만들어 놓고 그 2등급 이상인 거 외국 국제고만 모아놓고 입학사정관제를 뽑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연대 같은 경우는 토플이 예를 들면 우리 애가 118점이야. 그것도 합격이 아니에요. 119점이야. 그래도 합격이 아니야. 101점도 합격이 돼요. 연대가 어떤 학교인데? 나 외국에서 10년 살다 와서 영어만 잘해. 머리는 돌이야. 그런 애들 뽑고 싶지 않은 거야. 너무 당연하잖아. 그러니까 100점만 넘으면 점수가 같아요. 연대는. IB 때 100점을 넘으면 100부터 120까지는 점수가 같대. 다른 것도 잘해야 되나. 그러니까 입사제라고요. 그래서 고대 연대는 다 골고루 잘해야 돼. 근데 재밌는 거는 연대는 어학형에 저기 합격하면 말이죠. 언더우드 국제대학이라는 걸 들어가고 아니면 인문계로 들어가요. 인문계 과별로 모집하는 데가 있고 언더우드 국제대학이 있으니까 문과예요. 문과. 어학형이 당연히 문과여야 되죠. 고대는 어학형으로 300명을 뽑는데 문과, 이과, 의대까지 다 있어요. 공대, 자연대 다 들어가요. 정말 고대 이상한 학교야. 어학 잘하는 애를 어떻게 이과, 의대까지 다 넣어. 자연대, 공대. 그래서 교무실장한테 인터뷰에서 내가 왜 이러십니까? 그랬더니 의사라고 영어 못하면 됩니까? 이런다니까. 의사가 원서 보는 거 정도는 어학경제라고 뭔 상관이야. 하면 다 알지. 영어 정도 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내 아는 애 하나는 인서울을 못해서 여자애야. 그 군대가 없잖아. 미국에 갔어. 3년 갔다 와서 어학형으로 고대 갔다니까. 그런 애도 있어요. 참, 막 완전 옆길, 뒷길 막. 그 다음에 상위권, 중하위권 대학은 서강대 이학을 말해요. 서강대 이하대학은 입학사정 관제가 아니고 공인어학 성적 플러스 에세이예요. 공인어학 성적은 IBT, 공인어학 성적이 높을수록 좋죠. 그 다음에 에세이, 영어 에세이를 봅니다. 그렇게 돼 있다는 것 정도로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관심 있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얘기했습니다. 특기자형 수학과학형은 영재고 과학고 애들이 지원하는 거니까 일반고 애들도 힘들어요. 대학교 거 붙습니다. 넘어갑시다. 네. 다음 적성검사요. 적성검사가 이제 8번째 유형인데요. 적성검사는 뭔가 하면 이름이 좀 어렵죠? 적성검사. IQ 테스트가 아니고요. 읽어볼게요. 논술 변별력이 없는 중상위권 29개 캠퍼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대학이 이런 대학이에요. 경기대, 그 다음에 세종대, 가천대. 매우 좋은 대학들입니다. 네. 순위 한 30위권 대학들인데요. 국어, 수학, 영어, 사고력 평가라는 시험을 봅니다. 쉽게 보면 학력고사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식 수능을 본다고 보시면 돼요. 수능은 말이죠. 수학 문제가 한 15줄 정도 읽어야 돼요. 읽다 보면 애들이 못 읽어서 틀려요. 읽다 보면 뭘 빼먹어요. 읽다가 듬성듬성. 근데 얘는 한 줄이에요. 다음 중 무리수인 것은 1번, 2번, 3번. 다음 중 유리수인 것은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막 초치기로 막 빨리빨리 푸는 거예요. 학력고사는 약식 수능이다. 최저 기준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근데 저걸 왜 안 보라 하면 맨 끝에 자신에 대한 엄정한 평가가 안 이루어져서 그래요. 딱 보면 학교가 수원대, 가천대, 경기대, 세종대. 무슨 대학밖에 없구만! 그러면서 안 보고 정시로도 거길 못 가. 그런 애들 많아요. 가천대가 아시죠? 경원대거든요. 경원대. 경원대하고 가천 길병원인 가천대가 합병을 했어요. 그래서 경원대가 가천대 글로벌 캠퍼스고요. 길병원은 가천대 메디컬 캠퍼스예요. 가천대는 정시 수시 합친 총적원 중에 40%를 적성검사로 뽑아요. 정시가 더 적어요. 근데 가천대 그렇게 들어가기 쉬운 대학이 아니에요. 근데 가천대를 나가요. 안 넣어요. 그러니까 적성검사 정보학부인들이 소속소속 다 들어가고 나는 인서울 못하는 거지. 가천대는 성남에 있지만 인서울로 쳐요. 성남은 뭐 강남에서 5분 거리인데 뭐. 그래서 자신에 대한 엄정한 평가가 필요하다. 허망 말고 허상 말고. 재수를 결심하고 그건 재수해서 하세요. 재수를 결심하고 상위 지원한다. 왜 돈을 낭비를 해요? 나는 이해가 안 가. 그건 재수할 때 하시고 재수할 때 상향 지원하시고 재수를 각오하고 상향 지원하는 거 재수를 각오하더라도 이번에 또 맞게 지원해야 될 거예요. 엄정한 평가는 어떻게 해야지 가능해요? 정시 예측 서비스 넣어보라고요. 넣어보고 나서 딱 보니까 못 가네? 그럼 그 위에 보니까 적성검사 보는 학교들이 막 있어요. 적성검사는 수능 국영수보다 훨씬 쉬워요. 빠바바바 하면 금방 점수 낼 수 있어요. 기출문제 막 풀어보고. 거기 지원을 해야 돼요. 반드시. 그럴 때 수능 최저 기준이 보통 3등급 2개 막 그런 식이에요. 그럼 수능 3등급 2개를 또 채울 수 있다. 그러면 수능 최저 기준이 있는 데를 지원하면 되고요. 그것도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없는 데를 지원하면 돼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을 평가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거 잊지 마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8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내 볼까요? 제일 먼저 뭐죠? 수능형, 논술형, 그 다음 내신형, 입사제형, 창의형. 창의형은 창의적인 애기 뽑는 건데요. 막 이상한 거 해요. 연세대 창의제전형, 고려대 OKU 미래인재전형 그런 거 있어요. 근데 뭐 우리 애가 특별히 좀 어릴 때부터 또라이다. 이 생각 지원하면 돼요. 우리 아들을 내가 또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아들 하면 할 것 같아. 여러분 이런 거 그런 거거든. 고대가 자격 문제 이런 거예요. 15분 동안 교수의 비디오를 2번 봐요. 창의형은. 문과 교수가 15분 비디오 나오고요. 이과 교수가 15분 비디오 나오는데 문과 교수는 뭐 했냐면 문학의 반복법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문학의 반복법은 뭔가 하면 어떤 사람이 화장실을 물어봤습니다. 화장실을 물어볼 때 대답을 이렇게 하죠. 2층으로 올라가서요. 왼쪽입니다. 오른쪽이 아니고 왼쪽이에요. 라고 할 때 왼쪽을 2번 얘기한 것이다. 왜? 왼쪽에는 정보가 중요하니까. 이 상의 날개를 보면 날자꾸라. 날자를 3번 했다. 날짜가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한 것이다. 15분 동안 그런 소리 하고 들어갔고요. 이과 선생님은 나와서 15분 동안 뭐 얘기했냐면 음악의 발전사를 얘기하는데요. 원래 음악은 LP판으로부터 CD로 해서 MP3로 발전한 쭉 설명해요. 끝났어. 그리고 50분을 주고요. 주제를 던집니다. 주제가 뭔지 알아요? 넘치다를 모티브로 자유롭게 기술하시오. 넘치다!
를 모티브로 자유롭게 기술하시오. 도대체 앞에 두 개가 넘치다고 뭔 관계가 있는 거야? 몰라. 넘치다를 주제로 쓰는 거야. 이게 창의형 고려대 OKU 미래의 계전이에요. 작년에 80명 뽑았는데요. 재미로 봤는데 올해 120명으로 늘었어요. 예, 연세대는 창의인재전이라고 작년에 40명 뽑았는데요. 재미를 못 봤는데 20명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고1 어머니들은 나중에 없어질 수도 있어요. 재미 못 보면 금방 사라질 수도 있는. 연세대 입학시장이 그렇게 했어요. 창의인재를 뽑고자 해서 창의있는 인재가 없더라. 그래서 20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고요. 창의형 마지막 세 개는 뭐죠? 특기자 어학형, 특기자 수학과학형, 적성검사형. 이렇게 8개입니다. 이렇게 해서 8가지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수시 얘기를 쭉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수시 오늘 중심으로 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데 조금 수시는 말이죠. 이런 입학 설명에서는 잘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재미가 없어요. 정시가 되게 재밌거든요. 정시 설명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정시가 굉장히 재밌어요. 드라마틱하게. 근데 뭐 그래봤자 수시가 더 실속이 있는 정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수시를 강연하게 되면 별로 평가가 잘 안 나와요. 좀 어려웠어. 복잡했어.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애가 해당되는 건 몇 가지 없어요. 그렇잖아요? 입사제 아니면 내신이 좋아? 내신이 입사제야. 내신이 나빠? 갈 곳은 논술 적성밖에 없어요.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 애가 상위권이야. 전국 30개 대학 안에 포함돼. 그러면 정시와 논술정 수시의 두 달별로 나는 거야. 논술, 정시. 우리 애가 30위권 아래야. 전국 대학. 그러면 적성검사, 정시. 논술과 정시의 두 날개냐? 적성검사, 수능의 두 날개냐? 이건 애마다 다른 거죠. 보통 날개가 이렇게 두 개야. 근데 내신이 좋다. 상대적으로. 그러면 이제 입사제로 가는 거죠. 입사제는 내신으로. 그렇게 보면 되지. 뭐 특기자형, 어학형, 수학과학형 해당 사항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애들이. 그런 애들은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이게 오지도 않아. 그래서 그런 거로 매진하고 있지. 올인하죠, 올인. 그것도 잘 안 되는 수도 많아요. 그러니까 특기자형, 어학형 준비하는 애들 별로 그렇게 부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강남 대치동도 100명 준비하면 12명도 안 돼요. 88명은 다 들러리예요. 다 떨어져요. 예. 그러니까 어학형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